여기는 천천히. 네, 맞아요. 아, 이분이 정주일 선수네요. 10번이. 외질 스타일인데. 야, 그냥 뭐 다 하이지크 다니네. 네, 이상 없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이제 지원자분을 모시고 리플레이 다시 보기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새로운 지원자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할레에서 나와서 상도동 말딘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이제 FC 도르마무라는 조기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도동 말딘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제로 말디니를 상대하신 분이 저기 계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말디니랑 경기를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월드컵에서 맞닥뜨리는 경험이 있었는데 후반 막판에 좀 나가서 직접적으로 많이 맞닥뜨리지 못하고 안정환 선수가 골 넣는 장면은 내가 뒤에서 봤죠. 아, 근데 저는 그때 이탈리아전 때 프리킥 밑으로 깔아차신 거 있잖아요. 와, 진짜 저 무조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부폰 아니었으면 못 먹는 거.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키커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천수나 뭐 다른 선수들이 키커였었는데 제가 이제 그 월드컵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지면 저는 이제 월드컵 더 이상 태극마크를 달고 뛸 수 없기 때문에 벤치에 강렬히 요구를 했죠. 제가 차겠다고. 많이 좀 아쉽더라고요. 예. 그럼 팀을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네. 일단 20, 30대 위주로 돼 있는 네. 팀이고 네. 본인께서 표현해 주시기를 세모발부터 전출까지 정말 다양한 선수들이 모여 있고요. 다양한 직업을 가지는 선수들도 모여 있어요. 특이한 직업이 혹시 뭐 CEO부터 시작했어요. 아. 네, 정말 돈 많이 버는 친구부터 시작해서 지역구가 어디라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를 펼친 FC 팬텀이라는 팀이 대부분이 선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주일 선수라고 그분은 아마 현역으로 알고 있어요. 정주일이요? 네. 부천이었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정주일 선수라고 그 선수가 감독으로 있었고 나머지는 뭐 선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보다 개인 기량이 확실히 높았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황성근 감독님과 하영민 해설위원님에게 어떤 팀에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 일단 황선홍 감독님께는 드리고 싶은 질문이 저희 팀이 항상 골을 만들어서 페널티 박스 앞까지는 전진을 하는데 거기서 마무리 짓는 과정이 좀 많이 부실한 것 같더라고요. 뭐 패턴에 대해서는 맞춰본 게 없어서 그런 패턴을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선수 개개인들한테 그냥 너희 능력을 믿는다 하면서 맡겨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현영민 위원님께는 저희가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공중볼에 대한 수비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문제점을 정리를 해보자면 페널티 근처에서 공격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지, 수비 시의 크로스 대처 능력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들고 오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바로 영상을 확인을 하면서 또 쪽집게 가요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녹색에 흰색 유니폼이 도르마무. 네, 맞습니다. 지금 드리블 치고 있는 선수가 곽금성이라는 선수인데 선수가 굉장히 빠르면서도 발재간이 좀 좋은 편이라 사이드백으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공격적으로 많이 나가시네요. 제가 원하는 축구는 아까 보시면 방금 전에 이제 좌우 전환을 크게 하면서 왼쪽으로 썰어 들어가는 그런 패턴 노리고 있는 패턴이죠. 결국은 다 체력인데 네, 맞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자체력인데 지금 왼쪽 풀백 선수가 나가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됐단 말이야 슈팅으로. 그 여기서 이제 여기서 다시 자기 포지션까지 70m를 뛰어내려고 왜 뛰어내려와요? 미드필드랑 조금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체력을 세이브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깊은 포지션에 갔을 때 저 측면에 지금 걸어가는 선수가 이게 마무리가 되면 풀백 포지션으로 내려오면서 둘이 같이 내려오면서 완전히 정비가 되면 그때 포지션을 바꾸는 것이 체력적으로 세이브가 많이 된다고. 근데 지금은 슈팅하고 나서 박금성 선수가 내려오잖아요, 여기까지. 이걸 몇 번 반복하면
그다음부터 후반에는 타임이 못 나가요. 왜냐면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받기 때문에. 언제까지 저렇게 뛸 수 있는지 한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 김성아 가보자.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면. 박근성 선수 벌써 좀 지치는 것 같은 느낌. 벌써 지금 무릎에 손이 한 번 갔는데? 뒤로 한번 돌려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볼이 놀 때는 이 14번 선수하고 저 중앙 수비 선수가 안으로 쪽으로 당겨놨어야 되고 풀백도 저 오른쪽 공격수를 조금은 체크를 해놨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 풀백이 볼을 받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저렇게 나가 있으면 저런 문제가 항상 발생하니까 조금 좁혀놨다가 전개가 됐을 때 뒤에서 뛰쳐나가는 형태가 돼야 역습에 조금 그 취약점을 막을 수 있어요. 이거 천천히. 예, 맞아요. 아 이분이 정주일 선수네요. 10번이. 외질 스타일인데. 윤원호 선수가 살짝 빡친 것 같은데요. 아니요. 화나겠다. 화나죠. 볼을 뺏을 수가 없고 그러면은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아니 나가서 저렇게 한다는 거 아니야? 네, 제가 저런 느낌. 그냥 어느 느낌인지 내가 인지 알겠어. 야 그냥 뭐 다 하이지크 다니네. 간혹 이렇게 저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약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거 예고하고 좀 해요. 저 오른쪽 칩니다 하고 치고. 야 깔끔하게 저도 찍으면서 감탄을 했던 기억이. 크로스도 너무 잘 올라갔어요. 지금 거의 마의 삼각지였어요. 지금 스톱 해보면 두 번째 중앙 수비, 오른쪽 풀백, 골키퍼 사이에 볼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포지션이 첫 번째 중앙 수비 말고 두 번째 중앙 수비는 조금 더 깊게 서야 돼요. 저 지금 오른쪽 풀백은 설마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너무 멀고 본인이 여태까지 축구할 때는 그게 그렇게 날카롭게 올라오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저 오른쪽 풀백 선수가 한 2m, 1, 2m만 안쪽으로 더 안쪽을 커버했으면은 저런 장면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이게 또 더 제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얼리 크로스 형태로 이렇게 뒤에서 들어가다 보니 수비수가 이제 같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비가 어려워요. 내가 이 사람 보는 순간 1초 사이에 7, 8m가 뛰어버린단 말이에요, 공격수들이. 그래서 볼과 사람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는 게 첫 번째 수비수의 가져야 될 자세예요. 진짜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시선도 뺏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격수고 수비면 나는 볼을 보고 있잖아, 공격수는. 근데 수비는 공격수하고 볼을 같이 봐야 돼. 근데 이 선수가 나를 보다가 볼을 보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볼의 시선을 뺏길 때 이때 빠져 들어간다고. 100% 놓치게 돼 있어요, 이 사람. 그런 타이밍도 공격수는 잡으려고 한다고 요즘. 아 진짜 꿀팁이다. 진짜 꿀팁이다. 하나 좀 더 붙이면 이 왼쪽 지금 풀백분이 오른쪽은 열어주더라도 안쪽으로 더 닫았더라면 분명히 크로스가 쉽게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까지 동호회에서는 사실 이제 또 그리고 지금 벌써 80번은 이미 체력이 다 소진이 돼 있어가지고 금성 씨는 이미 지금 빨리 경기가 끝나고 지금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성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슈팅들이 다 유슈팅 골대 안으로 다 들어가면 슈팅 5개인데요. 유슈팅이 5개입니다. 그래요? 네, 100%의 유슈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잘 이거 차고 이제 잘 이원석 선수가 왼발로 감아찬 거였는데 저분도 선수 출신이죠. 아니요. 저 선수는 이제 종합격투기 선수. 아.
시도였는데 지금 원투를 주고받았던 지금 9번에 저희 톱을 쓰고 있는 이창혁 선수가 저 선수가 약간 포스트 플레이형 공격수거든요. 그래서 등을 지고 주고받는 거를 되게 잘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어느 타이밍에 침투를 해야 되는지를 또 몰라요. 페널티 박스 앞에서는 사실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제한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문전 앞에서는 거의 스크린 위주나 또 볼이 저렇게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약간 뭐 돌려놓고 간다든가 지금같이 월패스를 한다든가 이런 훈련을 좀 많이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개인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약속을 하고 가는 거. 지금도 저렇게 시도하는 거. 백패스보다는 옆에를 주고 내가 돌아 뛴다든가 하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움직임들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장면은 실수를 해도 좋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라고 요구를 해줘야 돼요. 벌써 제 질문 하나는 답변을 해주신 분. 같은 작업이.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중앙에 공격수도 많고 공격 쪽에 사람이 많은데 크로스 빈도수가 거의 없네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요청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크로스를 올리고 나서 쇄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친구들이 쇄도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마인드 자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크로스를 올리기만 하고 그냥 다들 쳐다보고만 있고 한 명만 뭐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한 명만 이렇게 그냥 제자리 점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무의미하게 공을 버릴 거라면은 최대한 만들어서 가보자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양쪽 왼쪽 풀백 선수도 많이 나가는데 지금 나가는 빈도수에 비해서는 좀 다양성이 조금 아쉽네요. 이 부분은 저도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다양성이 좀 필요한 이유는 공격을 넓게 하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로만 밀집해서 공격하면 가운데 있는 수비들도 내성이 생겨요. 자꾸 사이드로 한 번씩 내서 상대를 끌어내서 가운데를 다시 치고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꼭 메모해 가겠습니다. 감독님께서 그 공격 작업할 때 그러니까 공격의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구체적으로 좀 어떤 훈련이나 방법들을 쓰면 좋을까요? 너무 지금 가운데에 지금 편중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사이드로 내서 크로스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페널티 박스 하나 정도를 더 놓고 그 안에서 뭐 스몰 사이드 게임을 하고 가운데서 뭐 월패스나 삼자 패스나 이런 거에서 슈팅을 시도하다가 이게 원활치 않을 때는 그 사이드 쪽에 공간이 남잖아요. 거기다가 선수를 한 명씩 세워놓고 사이드 쪽으로 내고 거기서 크로스해서 뭐 쇄도에서 마무리하는 거라든가 그런 훈련이라든가. 실제로도 이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요. 박스 이렇게 놓고 또 측면에는 윙어라든가 풀백 놓고 측면으로 볼 보내고 거기서 이제 크로스 올리고 수비도 이제 거기서 또 크로스 대체 훈련도 되고 공격과 수비 훈련을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제가 항상 고민했던 지점들을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어디 유튜브를 찾아도 나오지 않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축구계 레전드 분들이 이제 쪽집게로 쪽쪽 이제 알려주시니까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너무 큰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FC 도르마무의 등급은 이렇게 박제되는 건가요? 제로투를 기준으로 FC 도르마무의 등급은 어느 정도일지. 아니 제가 이거 동호회를 접해보질 못해서 이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도저히 감을 못 잡겠어요. 정말로. 그럼 이번에는 위원님한테 한번 팀이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됐고 앞으로 또 나아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니까 실망하시면 안 돼요. 중하로 하겠습니다. 정확하시네요. 제가 중하라고 올리거든요. 감독님은 혹시 중 정도 하겠습니다. 와. 왜냐면 팬 관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격수셨어요. 앞으로 많은 발전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 상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영상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감독님과 위원님과 재미있는 분석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레이 다시 보기 FC 도르마무 편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